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시멘트로 뒤덮인 여수 앞바다의 갯바위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뒤늦게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던 여수시가 어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업체가 최선을 다해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는 갯바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리포트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특화 경관지구인 여수시 돌산읍 해변의 갯바위가 시멘트로 뒤덮인 현장이 보도된 건 지난 10월. 여수시는 MBC 보도 한 달여 만에 예술랜드의 불법 매립 사실을 인정하고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한은 지난 9일로 이미 일주일가량에 넘긴 상황. 시 당국은 갯바위 훼손 현장에서 토목 전문가, 시의원 등과 함께 복구 여부 점검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여수시가 정한 원상복구 기한이 지났는데도 갯바위에는 여전히 흰색 시멘트가 뒤덮여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은 어떨까? 콘크리트 깨지 철거 완전히 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더욱 큰 문제는 공사 전 모습이 보존되지 않아 시멘트 매립량도 파악할 수 없고 정확한 복구 방향도 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그 차가 접한력이기 때문에 원석까지도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장 점검에 참여한 시의원도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도 공감하기 어려운 복구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행정에 엄중한 사후 대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업자는 이제 이게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이게 시민들 눈이나 전문가의 눈에 그게 상이 차겠냐? 적발 당시 시멘트 포장을 지속하라고 방관했다, 뒤늦게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초기부터 갈팡질팡해온 여수시. 현장 점검 이후에도 내부 전문가가 없어 원상회복 완료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군이 5년 전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고흥만 간척지 일원의 용지를 사들였었는데요. 결국 이 땅이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값싸게 팔리면서 뜨거운 특혜 논란 속에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개장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 고흥군 도덕면 공만 관광지구의 한 대형 리조트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5년 이 일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16,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수변 노을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4억 5천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용지 취득 목적과 다르게 그대로 되팔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토지 소유주들은 고흥군이 자신들을 속였다며 법원에 매각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7개월여의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최근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흥군이 용지협의 매수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이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협의 취득한 용지에 대해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또한 개발 사업자 역시 고흥군의 토지 소유주들과의 당시 협의 보상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상 회복을 판결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크게 고무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고흥군의 잘못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흥군도 이제는 고흥군의 잘못을 바로 인식하시고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흥군은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논의 과정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판결문을 저희들이 받고 나서 우리 관련 부서 건설과와 또 우리 소속 고문 변호사인 변호사와 상의해서 앞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년 동안 지역 내에서 지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공만 수변 노을공원 조성 사업 특혜 의혹. 법원의 이번 판결로 특혜 의혹의 진실은 가려졌지만 향후 행정과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를 두고 지역 내 진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왕겨 살포 과정에서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전라남도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전남도는 순천만 등 철새 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는데
철새가 먹이 활동을 위해 논으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철새 분변 등이 묻은 왕겨가 차량을 통해 농장으로 반입되면서 바이러스가 함께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왕겨나 사료 차량 등은 농장 진입 전 반드시 소독을 하고 특히 왕겨 살포 후에는 농장 내부를 다시 한번 방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오리 농장의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사료와 퇴비 등의 운반 차량과 방역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가금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과 나주, 장성 3개 시군 소규모 가금 농장의 3천여 마리는 방역에 특히 취약할 것으로 보고 도에 예비비를 투입해 실거래 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가 넉 달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청년 일자리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채무 상담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구도심의 상징 광주 충장로 일대입니다. 입구부터 빈 점포들이 눈에 띄더니 중심 상권에서도 새 주인을 찾는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의 몰락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카페에서 시간도 좀 제한적이고 손님도 안 오다 보니까 알바생을 구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 코로나19로 고달퍼진 청년들의 현실은 취업률과 실업률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취업자 수는 74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실업률도 무려 1.5%포인트 상승한 4.3%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수요가 많은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두드러진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경우도 못하고 행사도 못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또 소매 숙박업 이쪽이 또 많이 줄었고요. 건설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줄어드는 일자리는 청년들의 채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드림은행에 재무 상담을 신청한 청년들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3개월 이상 연체를 호소하는 청년들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채나 돈 연체 혹은 이제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셔서 많이들 찾아오고 계십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경제적 문제는 우울감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 순천의료원의 음압병상이 확충됩니다. 전남도는 내년 순천의료원 음압병상 확충 예산으로 국비가 반영돼 모두 30억 원을 들여 12병상의 음압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순천의료원에는 현재 4개의 음압병상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가격리 도중 격리 장소를 벗어나 타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1월 20일 한국에 입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임의로 자택을 이탈해 서울을 방문한 혐의로 31살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격리 장소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흥항공센터에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환경방사선 탐사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수직 이착륙 가능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환경방사선 탐사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항공방사선 탐사는 유인 탐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행 조종사와 탐사 요원의 방사선 피폭을 막고 장비 운용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6개월 동안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매 금액 축소 신고와 편법 증여, 탈세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전매 제한이 내년 상반기에 풀리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원인이 전동 킥보드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충격에 약한 값싼 배터리 때문에 요즘 이런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광양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현관 앞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값이 싸고 수명이 길어 노트북과 전기자동차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 들어있는 전해질이 고온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일화성 물질인 유기용매에 발화가 되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외부가 손상되면 전해질이 흘러나와 폭발하거나 오랫동안 충전하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내부 방화벽이 많지 않은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충전이 되지 않게 늘 확인하시고 충전하시는 장소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비치하지 않기 바랍니다. 올 들어 발생한 이 같은 전동기기 화재는 모두 6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역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전동 킥보드 이용 기준은 최근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누더기 개정 논란이 일었던 순천시 풍력발전 관련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됐습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려던 것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는 철회가 아닌 보류를 선택한 것은 재추진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꾸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산림청과 순천시가 내일 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막합니다. 순천시는 미래를 여는 정원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코리아 가든쇼 등 참여 프로그램은 내년 5월로 연기했습니다.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은 우리 시대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도 진행합니다.